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티켓값 1달러도 아까운 영화를 뽑는 골든 라즈베리 어워즈가 있다면 한국엔 산딸기 영화제가 있습니다. 국내 유수 매체 34명의 영화 담당 기자들의 투표로 완성된 이번 영화제에선 그 치열한 접전 끝에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배우 마동석도 세계의 왕관 중 하나를 당당히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시대를 선언하며 극장가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진 빈집 털어먹기식의 행태가 이어졌다면 올해부터는 작품 성과 완성도, 재미가 보장되지 않은 영화들은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관객들이 현명하게 티켓값을 지불한 올해 영화 기자들이 봐도 최악이었던 영화, 연기, 그리고 매너를 지닌 배우들은 누구일까? 스포츠 경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개봉된 상업영화 중 국내 유수 매체 영화 담당 기자 34명을 대상으로 제6회 산딸기 영화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자 1명당 각 부문 3표씩 행사하며 최악의 작품, 최악의 연기는 물론 배우, 감독, 영화 관계자 포함 비매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최악의 매너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매너 부문은 제작 보고회나 인터뷰 현장에서 배우나 영화 관계자들이 보인 태도로 시상이 진행되는데 대상 없음 항목도 존재해 실제로 대상 없음이 1, 2위의 표를 차지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영화 배우 3명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가장 최악의 작품으론 지난 2월 23일에 개봉한 장철수 감독의 영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선정됐습니다. 34명 중 총 18표를 획득하며 부동의 1위로 뽑혔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연우진과 지안이 파격적인 정사 장면을 연출해 화제가 됐던 작품이지만 수준 이하의 작품성으로 누적 관객수 79,105명을 모으는 데 그치며 대중에게도 외면받았습니다. 선정 이유로는 원작의 파괴가 아니라 원작자가 고소해야 할 정도 접시 위에 놓인 찐빵이 웬 말입니까? 연우진의 희생이 안타까운 졸작 목적 없는 배드신, 너무 불쾌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작품 등이 나왔습니다. 총 9표를 얻었고 넷플릭스 정신차려 영상미도 의미도 내용도 없습니다. 2위는 넷플릭스 영화 카터입니다. 뛰어다닌 주원이 안쓰러울 정도 빨간색의 향연 등의 이유가 나왔습니다. 외계인과 동감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계인은 마블로 눈 높아진 한국 관객들을 우롱했다. 외계인에 속았다. 엄청난 제작비로 어떤 장르적 요소도 건지지 못함이란 이유를. 동감은 외 드라마 수준의 퀄리티 여진구도 못 살린 비운의 로맨스 20년 전에 나왔어도 외면받을 그들만의 감성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안,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면 로봇이 된다. 올해 최악의 연기를 보여준 배우 1위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지안입니다. 최악의 연기. 극중 수련역을 맡아 전라 노출을 감행하는 열정을 보여줬지만 그 열정에 반비례하는 연기력으로 총 21표를 받았습니다. 선정 이유로 묵석이 따로 없던데 국어책 연기의 정석 열심히 연기하는 연우진이 안쓰러워 보일 정도 단 한 번도 거슬리지 않은 장면이 없었다. 잘못된 캐릭터 해석에 예등이 있었습니다. 2위는 외계인에서 문도석 역을 맡은 소지섭입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잘하는 연기합시다. 로맨스 같은 것 소간지 매력 실종, 오글주의에 죄송합니다. 조금 웃었어요 등의 이유로 6표를 얻었습니다. 3위는 동감 조이현과 카터 주원이 각각 3표씩 얻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이현은 대사 처리에 미숙함 등을 들어 3표를 받았고 주원은 근본 없는 캐릭터 해석 등 때문에 표를 얻었습니다. 최악의 매너. 천만 배우 마동석, 한국계 미국인 배우의 인터뷰 노룩패스 제작 보고회나 인터뷰 현장에서 최악의 매너를 보여준 영화인을 뽑는 최악의 매너 부문에는 범죄도시 2 압구정 마동석이 총 20표를 얻어 왕좌에 올랐습니다. 마동석은 올해 첫 천만 영화인 범죄도시 2의 제작 겸 주연을 맡았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인터뷰 자체를 건너뛰었습니다. 또한 홍보성 기사가 적게 날까 우려됐는지 장윤자답형 인터뷰 보도자료만 배포하는가 하면 11월 개봉작 압구정 역시 제작자 겸 주연임에도 홍보 활동의 한 부분인 인터뷰 참여만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마동석만 속된 나머지 배우들의 인터뷰만 진행되자 작품을 이끄는 주인공답지 못하다,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영화는 성공시키고 싶지만 인터뷰는 하기 싫은 내로남불. 선정 이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작자라면서 인터뷰를 거부하는 건
홍보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라 생각함. 누군들 홍보하고 싶겠습니까? 제작까지 한 영화 홍보에 자신만 빠지는 것도 다른 배우들에겐 갑질 아닌가요? 주연 배우일 뿐만 아니라 제작자임에도 나 몰라라 행보. 자질이 의심된다. 이쯤 되면 가상의 인물, 아바타로 느껴짐. 백날 제작과 기획에 참여하면 뭐 하나 홍보에 있어서는 언제나 발을 빼고 귀찮아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매번 성의 없는 일문일답을 개봉 전 공식 보도자료로 뿌리는 그는 올해 최악의 매너. 한국계 미국인 배우다운 인터뷰 노룩 패스 등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2위엔 11표를 얻은 외계인 김태리가 뽑혔습니다. 인터뷰 현장에서 질문에 답을 하면서 계속 낙서를 하는 등 나희도에 빙의된 고등학생 같은 태도였다는 후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희도 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그는 자유분방함을 무기로 탈예의 끝을 보여주었다. 아쉬운 인터뷰 태도 등의 이유도 나왔습니다. 리멤버 개봉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이슈에 휘말려 작품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리멤버 남주혁이 6표를 얻어 3위에 기록됐습니다. 이 밖에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장철수 감독이 3표를 얻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혹평을 두고 작품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객 탓이란 생각을 접어달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영기 회장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 윤재문이 음주 인터뷰로 파문을 일으켜 8표를 받아 최악의 인터뷰로 뽑혔습니다. 2017년 4월 영화 아빠는 딸 개봉 전 홍보차 매체들과 인터뷰를 가졌던 그는 음주 운전 적발 이후 9개월 만에 복귀라 어느 때보다도 조심성이 요구된 시기였지만 술이 덜 깬 채로 무성의하게 임한 것도 모자라 소리를 지르며 기자들과 마찰을 빚어 지탄을 받았습니다. 2위는 비매너로 도마 위에 오른 요원입니다. 2017년 2월 영화 그래 가족으로 취재진 앞에 섰던 그는 인터뷰에 20분 이상 지각하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매니저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프리즌 희생부활자 등 올해만 2편의 영화를 개봉한 김내원 최악의 인터뷰로 2표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악의 인터뷰가 없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성의 없는 인터뷰 자세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밖에 이병헌, 현빈, 송중기 등 톱스타들도 1표씩 받았습니다. 2018년 현장에서 만난 최악의 매너상은 음주 인터뷰 파동을 일으킨 배우 김지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변 없는 결과물입니다. 김지수는 2018년 10월 완벽한 타인 홍보를 위한 인터뷰장에 40분이나 지각한 것은 물론 만취 상태로 나타나 기자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그는 당시 한 기자가 술을 취했느냐고 묻자 맞습니다. 기분 나쁘냐고 맞받아쳐 논란을 가중했습니다. 결국 소속사 나무액터스 측은 인터뷰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예정된 인터뷰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나무액터스는 지난해 최악의 인터뷰로 선정된 윤재문에 이어 또 한 명을 수상자로 배출했습니다. 답변 2위엔 꼭 하고 싶은 인터뷰였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네, 비틀거리는 뒷모습, 잊을 수 없다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악의 매너 2위는 버닝의 히로인이지만 해도 논란으로 불명예부터 얻게 된 전종서입니다. 그는 프랑스 간출국 당시 공항에서 프로답지 못한 자세를 보여 논란이 됐습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성의 없이 단답으로만 응해 미간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최악의 매너 3위는 암수살인의 김윤석입니다. 이 밖에도 임창정, 마동석, 이범수 등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9년엔 이렇다 할 인터뷰의 트러블메이커가 없었던 덕분에 없음이란 답변이 많았습니다. 지난 2년간 몇 명의 스타들이 음주로 인한 인터뷰 매너 논란을 겪은 터라 2019년엔 비교적 평화로운 인터뷰 현장이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사자의 김주환 감독이 없음이란 답변과 공동 1위에 올라 눈길을 끕니다. 언론 시사회 직후 평이 기대보다 좋지 않았던 까닭이었을까요? 김주환 감독은 인터뷰 내내 고개를 푹 숙이거나 단답한 평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인터뷰 내내 드러내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아쉽다는 평입니다. 이 밖에도 권상우, 한석규, 서예지 등이 인터뷰에서 아쉬운 면을 보여준 영화인으로 뽑혔습니다. 3위는 배우 김내원입니다. 평소 태도나 행동, 인성 등을 따져보는 최악의 매너 부문엔 곽도원이 최고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국제수사 강철비 정상회담 등 올해 2편의 주연작을 내놓았지만 단 한 번도 인터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촬영 스태프 폭행설에 휘말린 뒤 간단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며 한 스태프와 얘기를 나누다가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호성이 오간 건 맞지만 스태프를 폭행한 건 아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여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영화 홍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신의 이미지를 호쾌하게 포장할 수 있는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엔 연달아 출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방송 나와서 좋은 사람인 척만 하나 주연으로서 책임감 부족하다 등의 선정 이유가 쏟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인터뷰도 부쩍 줄어들었고 극장가도 어려워진 탓에 특별하게 아나노인처럼 구는 이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2위는 없음입니다. 베리굿 조현은 특이하게도 선정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보편화받은 경우입니다. 그가 출연한 용류각 비정도시가 12월 개봉작이라 2020년 후보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지만 최악의 매너 2위에 준하는 성적을 얻었습니다. 2020년 소속사 대표와 현장 매니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지만 영화 홍보대 행사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탓에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뷰에 나선 기자들과 관계자 등이 집단 감염 두려움에 꼬박 하루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현 측과 홍보대 행사 측은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기만 해 많은 이해 원성을 샀습니다. 조현이 얻은 표는 모두 무효표 처리됐습니다. 이외에도 불륜 보도 후 해명 없이 신작만 계속 내놓는 홍상수 감독, 다수 인터뷰에서 성의 없게 임해 말이 나왔던 하정우. 별다른 공지 없이 라운드 인터뷰에 무려 1시간이나 지각한 권혜효 등이 2표씩 얻어 뒤를 이었습니다. 2021년 영화계 최악의 매너 부문엔 코로나19 확진, 관련 소동, 팀 해체설 논란 등으로 작품보다 더 큰 잡음을 일으킨 조현입니다. 선정단 22명 중 11명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조현은 용류각 비정도시 홍보 인터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소속사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음에도 동석한 취재진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시시해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인터뷰에 응한 기자들을 비롯 함께 있던 관계자들까지 자가격리됐지만 이에 대한 사과 대신 홍보대 행사에게만 그 탓을 미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차기작 최면 홍보 인터뷰 당시엔 베리굿 해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소속사 JTG 엔터테인먼트 측이 팀 해체를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이 일었습니다. 조현은 2시간 만에 해당 발언을 번복, 베리굿과 친자매 같은 관계이다. 왕성하게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취재진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결국 베리굿은 인터뷰 이후 2달 만에 해체를 알렸습니다. 선정단은 이쯤 되면 인터뷰 빌런, 조현과 소속사의 대처는 잘못됐다. 조현의 얕은 생각과 소속사의 미흡함이 아쉬웠다. 당황스러웠던 코로나19 검사의 기억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위는 조종사 서예지입니다. 영화 내일의 기억 개봉을 앞두고 김정현과 열애, 결별설뿐만 아니라 가스라이팅 설까지 쏟아지며 트러블 메이커로 떠올랐지만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영화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터뷰에 지각한 박용우와 성의를 보이지 않은 차승원, 조인성이 2표를 얻으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상 없음 역시 같은 순위입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